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페이지 182페이지. 표 피세요. 그거 보시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역을 먼저 하고 계획을 내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구역 지정이 먼저고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구분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파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뒷부분 계획 파트 할 때 같이 할게요. 구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 밑에 있죠, 4번 보입니까? 그 4번부터 본다 생각하면 돼요. 4번부터. 그러면 저는 봅니다.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요,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히 이제 크게 보시면 재량적에는 저는 지적이 안 쓰고 그냥 의무적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재량적, 의무적. 반드시 지정하는 의무적.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뭐죠?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뭡니까?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근데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이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래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또 이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냐? 한마디로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안 했구나. 얘는요, 도시지역인데, 잠깐만, 이 도시지역 써야 되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180인데, 올라가서 페이지 182. 그래서, 아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자, 1번 도시지역 이렇게 하시겠죠? 도시지역 이렇게 써야 공부할 도움 되겠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뭐죠? 주상 공록이 이루어진 지역이죠.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장지구가 도시적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저 시골 꼴짝한 건 아니에요. 그죠? 도시적 부근에 있다니까요. 부근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잘 봐요.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정권자가 곧 결정권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칙은 시도지사 대장이고 예배가 국장이죠. 원칙과 예배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쓰면은 국장이 높은 사람을 앞에 당겨버리면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결정권자 곧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일반 시장과 군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지구 단위에 대해서만 본인이 결정하니까. 그 여기는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앞으로 3초만 늦게 대답해 하셨지. 다 잘하는데. 틀려도 괜찮아.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야. 틀려야 재밌잖아. 틀려야. 그리고 본인이 또 잘 알 수 있어요. 잘 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국장, 시도지사, 대장과 일반 시장을 합쳐가지고 그냥 시장, 군수.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시장과 군수가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왜? 지구 단위는 일반 시장과 군수도 본인이 결정, 입고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 재량적 여기 이제 그 이무적 재량적 즉 이무적 지정 대상 지역 나오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래 여기는 일반 시장과 군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의 지역 전부든 일부든 저를 봐요. 전부든 일부든 이무적이면 나와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다를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무적이니까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이무적. 재량적이 이무적입니다. 넘겨보세요. 양이 많잖아요. 여기서 오늘은 거의 90% 이상 나오는 것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전체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볼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번까지 묶으세요. 용도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그 다음에 7번에 관광특구입니다. 8번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만 해도 돼요. 거의 여기에서 거의 뭐 90% 나오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용도 지구는 써줄게요. 용만 딱 쓰면은요 이게 용도 지역인지 용도 구역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차차 알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8번에 8번.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만약에 아무거나 뭐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 전부 다 지정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가 도시개발 우리 강실만한 도시개발구역이다. 전부 다 지정하든지 그 중에 잘라가지고 일부만 지정하든지 그는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예, 그런 것들. 예. 2번은 뭐냐? 8번은 8번 속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8번은요. 요것 때문에 내가 아까 용도 구역할 때 개, 시, 수, 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절로 봅니다. 용도 구역이 뭐라고요? 개, 시, 수, 도 입이잖아요. 개발하지 마라. 개, 시, 수, 도 요거죠. 얘는 뭐냐? 개시공도예요. 개시 수산자원 대신에 뭐가 들었습니까? 공원. 개시공도. 이것도 그냥 바꿔주세요. 개시공도라고. 뭐야? 개시공도에서 해제. 해제자 동그라미 하세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 시가바 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개시공도에서 해제. 개시공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해 못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들썩이면서 난리 나겠지, 그죠? 막 난개발 이루어지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해제가 되더라도 뭐 알아서 뭐 땅 주인들이 알아서 뭐 체계적 개발 잘하고 있네라고 판단되면 지정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래서 해제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으로 편입. 세 번째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8번 속에 총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건 안 해도 돼요. 두 번째까지 요겁니다. 세 번째 녹지 지역에서 뭘로? 주거 지역으로, 녹지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녹지 지역에서
공업적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됩니다. 저를 봐요. 여기 보세요. 주상공 녹인데 그나마 주상공은 개발 쪽이고 녹지는 보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지적에서 주거적으로 용도적이 바뀌는 겁니다. 녹지적에서 상업적으로, 녹지적에서 공업적 바뀌면은 개발 안 하는 땅을 개발한다 그 뜻이잖아. 그때 체계적 계획적 계획이 필요하면은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변경자, 용도지역이 주상공, 주거든 상업이든 공무이든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얘기죠. 녹지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하고 싶어도 건폐율 20%인데 그죠? 누가 짓겠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의무적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의무적이. 그러니까 이무적과 의무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1번은 정하고 택이에요. 정택.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써볼게요. 여기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정이 됐더라면 의무적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무적이니까 만약에 지정이 안 됐다면은 끝난 후 10년이 지나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만? 정하고 택만. 정택. 그 정택 말고 다른 용도, 다른 것들은 의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도 몇 년입니까? 10년. 정비구역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경과. 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지 등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저를 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아마 요 지구 단위 계획 요거 관련되는 건 OX 문제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나갈 때 같이 넣어드릴게요. 요까지만 안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나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 앞에 보고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요. 3초 뒤에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좋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X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취락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아니 왜 X라고 얘기하더니만 왜 자신감이 없어요? X면 X다. O면 O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OX. O? 앞에는 3초 싹 생각하는 건 맞추잖아. 왜 X죠? 답은 맞는데 또 세서는 또 틀려 또. 자, 취락지구가 이무적 지정이잖아요. 어디에 포함돼요? 아니잖아요. 모르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취락지구가 어디에 속해요? 그렇지. 용도지구잖아. 취락지구가 어디 있어? 취락지구가 용도지구잖아요. 여기 있잖아. 봐도 몰라. 여기 있네. 여기 용도지구라고 있네. 그러니까 용도지구로 시험 안 나와요.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냥. 내가 왜 이걸 다 써놨겠어요? 아시겠죠? 경치 보고 복개 방방 특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용도지구는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용도 지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괜찮아요. 오늘 첫날인데 뭐 어때? 괜찮아. 틀려도 돼요. 앞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안 틀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어떻게 외우느냐? 따라합니다. 쏘고라. 맨날 따라하라. 에이씨. 그러지 말고 택시 정비는 따라해요. 택시 정비는 몇 년마다? 10년마다. 10년마다. 5년 너무 짧잖아요.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해야 차가 잘 굴러갑니다. 아시가? 택시 정비는 몇 년마다? 10년마다. 그래 여기서요.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해라. 10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은 1번 속에 나오고요. 자, 또 있어요. 여기 2번. 요 2번은요. 또 2번 속에 2번 속에. 가운데 시하고 공 요거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시하고 공만이요. 시하고 공에서 해제. 3번 다요. 3번 다. 녹지에서 주거든, 녹지에서 상업이든, 녹지에서 공업이든 변경되는 면적이 여기부터요. 두 개 다 공통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자, 저를 봐요. 자, 시가화 요거죠.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조금 헷갈리시죠? 개발 제한 구역은요, 면적과 관계없이 30만 이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나와요, 시험에. 여기서는 녹지에서 주거든, 녹지에서 상업이든, 녹지에서 공업이든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연관되는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예. 요건 도시적이고, 두 번째 도시 외 지역. 도시 외 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할 겁니다. 도시 외 지역은요,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 지역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역이 있어요. 딱 세 가지. 그 내용이 책 보세요. 자, 의무적이 여러분들 185페이지에 나오죠. 박스한 내용이고요. 넘깁니다. 186페이지에 보니까 쌍가리 2번 비도시가 도시 외지역이에요. 도시 외지역.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은요 전체 구역 면적에서 5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 내용은 얼마 안 되죠. 그죠? 전체만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요금에다 줄거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딱 세 군데. 내용은 3, 4월 달에 볼게요. 일단은 왜 그러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번 파트에서는 요것만 정확히 알자는 얘기 일단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추가해서 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역 지정했죠. 그죠? 이무적이든 의무적이든 지정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건축행위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배웠잖아 우리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잘 보세요. 먼저 도시 군 계획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국장, 시도지사, 시도군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겠죠? 얘는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해요. 여기 일부이 중요해요. 여기 전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구역은요.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구역 전부 다 지정하든 일반 선택하면 돼요. 전부 또는 일부인데 계획 수립은요. 전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계획은요. 계획은 잘 보세요. 자, 한 지역의 구역 지정은 그 지정된 구역의 전부냐. 이천시 안에 요만한 구역을 딱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 그죠? 할 때에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 다 하냐 일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은요. 도시군계획 즉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이건 배웠잖아요.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이다 가져갑시다. 그러면 한 개 도시 아니잖아요. 기억납니까? 한 개 도시 아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뭐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천시 전부 다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뭡니까? 체계적이고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개 도시 안에 있는 이천시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개발하지 마. 요 지역만 개발해.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 지역에 항상 일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 전부를 넣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자, 얘 어디 있느냐? 아까 맨 앞에. 맨 앞에 봐요. 맨 앞에. 183편이 있습니다. 폈죠? 그죠? 들어봐요. 맨 위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형광펜 칠하고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 다음에 파란색 볼펜으로 돼지꼬리 땡땡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적습니다. 전부 X.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2번 쌍가로 2번 해볼까요? 기준 조금만 빨리 하세요. 기준 국장 그러니까 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무조건 누가 한다고요? 그죠? 3번 지구단위 계획 그건 국정 말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뭘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똑같잖아요. 그죠? 예, 똑같고 요거 이어서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냐면은 187페이지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보시면 그 내용이 박스안에 많잖아요. 지금요. 그죠? 많은데 여기서요. 의무적 포함 딱 두 가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2번과 4번 있죠?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하세요. 계획 안에
그렇습니까? 2번과 4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저를 보세요. 할 때 그 2번과 4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서 넣고 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여기 나오죠. 여기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사항 예를 물어보겠죠. 이게 뭐요? 아까 좀 전에 2번하고 4번에 4번. 그러니까 여기 2번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래서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줄여가지고 건축물의 고죠. 고는 최고 한도. 저는 최저 한도. 쫙 줄일게요. 있는데 시험에는요 4번 가지고 잘 나와요. 4번 가지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의무적이야. 그러니까 의무적과 의무적을 구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의무적만 알자. 나머지는 의무적이다. 일단 그렇게. 그 외에 뭐 추가적 내용은 천천히 해도 돼요. 자, 넘깁니다. 188페이지 있죠. 자, 6번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인데, 자, 쌍가로 2번 봐. 2번 보면은 도시지역 내 뒤에 도시 외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안에서입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 외는 관농자 요거잖아요.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완화인데, 옛날에 가끔 가다가요 동그라미 1번이 나온 적 있는데 난 나와도 강의 안 합니다. 그거는 틀리라고 된 겁니다. 이건 나왔다 이건 돼요. 하지 마시고 한두 개만 잘 나오는 거 볼게요. 어디 보냐면은요, 자, 동그라미 6번 요거는 잘 나옵니다. 6번 동그라미에서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입니다.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여기다가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하는 경우.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차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 위에 와요. 표 위에 6번의 두 번째 줄에 끝에 줄 거예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최대 100% 동그라미, 100%를 요 숫자 바꿔냅니다. 뭐 90, 80 이렇게 바꿔내요.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다? 아예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없다. 아예 100%니까. 아예 하지 마. 왜? 차가 없으니까. 100%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는 것이 어디냐면은요, 10번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에 완화 적용할 때에, 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줄 거예요. 150% 및 용적률은 200%. 그러니까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합니다. 150%면 1.5배고요. 200%면 2배. 저를 볼래요? 만약에요 건폐율이 40%예요.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60%까지. 150%니까 1.5배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이 100%면 최대 얼마까지? 200%까지. 2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완화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넘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2번이 뭐냐, 요거는 도시 외지역. 도시 외지역도 똑같아요. 쌍가루 1번 동그라미 했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건폐율 150% 똑같아요. 용적률도 200%입니다.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죠. 다르면 또 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도시적이라고 뭐 높네 어쩌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똑같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1번이 뭐냐? 저를 봅니다. 자,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 구역이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수립한 것이 계획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죠? 어떻게 계획 수립하는 것도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요거는요, 계획은 3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3년 안에. 3년 안에 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에 계획이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 지정은 실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쌍가루 1번 쭉 읽으면서 3년이라는 단어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하세요. 3년. 그리고 쌍가루 2번은 뭐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요,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할 때에 주민의 입안 제한 기억납니까? 기지산입. 요때 지. 주민의 입안 제한할 때의 지. 요때 제한한 이후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요때는 5년이에요, 5년. 잘 봐요. 1번 됐고 2번 봐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근데 가로 안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이거 나오잖아요. 제한한 주민이 입안을 제한 기지산 입에서 지 여기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요 계획대로 빨리 해야 됩니다. 얼마 내에?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계획대로 밑에 사업이나 공무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 그래서 3년짜리하고 5년짜리 그걸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은 3년이고 입안 제한 시 계획은 계획대로 사업에 안 하는 기간은 5년이다. 그 두 가지만 알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입니다. 실효고시 만약에 3년 되는 다음날 아니면 5년 되는 다음날 실효가 돼버리면은 실효가 되었는지를 그 지역 주민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실효되었다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효고시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알려주는 것도 반드시 의무적이다. 그래서 12문제에서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여기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하냐면은 아까 앞부분 있죠? 앞부분 미리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으세요. 어디냐면은 아까 건너뛰기 전 자, 148페이지 있죠? 접어 놓으세요. 여기 합니다.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오늘 뭐 했습니까?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했죠, 그죠? 자, 요거 했죠? 요거 했죠? 용도지구 했죠? 연도구역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요거 했죠, 요거. 근데 한 개 남았잖아. 요거. 그죠? 예. 요거 하면 끝. 두 번째, 법 끝.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할 때 요거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 끝. 세 번째 법률 정비법 할 때 요거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하면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뭐 얘기지만 위에서까지는 의미 없고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복습은 철저히.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OX 문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기 문제에 지구 단위 계획이 가능한 건 없어요. 이건 없는 건 내가 다음 주에 넣어놓을게요. 1번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맞죠? 예, 맞고요. 이런 것들도 등장하거든요, 시험에. 3번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공유 수면은 항상 바다의 바다, 호수가 아닙니다.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자 핵심 포인트죠, 그죠? 같으면 하면 무슨 특례? 지정 특례죠. 고시까지는 특례 안 봅니다. 결정이 돼서 지정된 것까지 본다. 고시는 아니다. 근데 고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해야 돼.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뭡니까? 육지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가 틀렸죠. 뭐죠? 그냥 지정된 걸로 본다. 결정이 돼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결정을 뺀 겁니다. 결정이 돼서 지정된 걸로 본다를 아예 그냥 짧게 그냥 지정된 걸로 본다. 왜? 지정특례니까. 틀렸어요. 결정고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어항택산전 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산지관리법상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요거잖아요. 4번 답 보지 마시고 잠깐 눈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항만법상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OX. 왜 X요? 그것이요. 도시지역에 연대자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막상 이것도요, 만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야비하게. 그죠? 예.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가 빠졌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5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즉 줄여가지고 산개법 따라합니다. 산개법 시작. 산개법에 의한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X죠. 농공단지는 아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농공단지는 X. 틀렸죠. 6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OX. 그 뭐예요? 그렇죠. 보존관리. 가장 센 거. 7번 농공단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요거는 오늘 이제 넘어간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쉽게 할게요. 농공단지는요, 거기 5번처럼 무슨 법이에요? 산개법 아시겠죠? 산개법. 내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 과연 농공단지가 뭐야? 여기 안에서 어떤 건축물이 허가가 되고 뭘 해야 돼? 하려면은요, 산개법을 봐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예 여러분 쌍가로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는 나중에 오늘 넘어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봐요. 9번 자연친화지구는 개특법 아니죠. 개특법은 무슨 친화지구죠? 그 집단친화지구죠. 틀렸죠. 예. 틀렸죠. 그 다음에 10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OX. X 뭡니까? 그렇죠.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요. 이거잖아. 이거죠? 1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합니다. 실효고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 실효된 걸 모르니까. 실효고시 자체가 뭐 효력이 있네 맞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실효고시는 실효되었다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된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동그라미 하세요. 나중에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했는데 뭐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할지라도 그래도 보면 이것도 양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참아가면서 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3, 4월 달에 할 때에도 이거보다 좀 더 양을 높일 때에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감이 있는 것이지 이것도 양이 많네 어쩌고 안 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하여튼 앞으로 10월까지 같이 전쟁하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마음 단디 먹고 경상도 말로 단디 먹고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뭐 알아 질문하지. 예, 수고했습니다.